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양자역학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됩니다. 자, 규격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파동함수, 확률 밀도 함수, 파동함수, 또 통계학적 해석,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자, 오늘 또 규격화, 또 연산자 중요한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규격화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입자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옵니다? 1이 나옵니다.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입자는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파동함수는 한 번 규격화가 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규격화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전공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해당되는데, 이건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뭐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되죠. 그렇죠? 확률 밀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확률 밀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게 0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요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나타내 주는데, 자, 요거 우리 간단한 수학적인 방법에 해당될 거니까 요거만 잠깐 좀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면 전공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또 임용이나 여러 가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사이의 제곱 dx. 자,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자, 규격화된 걸 내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건 여러분들 적분하고 미분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파동함수는 우리 복속혈례의 함수와 그다음에 파동함수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만 따로 쓸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더니 자, 지금 어느 부분만, 자, 요 부분만 지금 따로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걸 바꿨으니까, 자, 요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있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우리 표현해주면, 우리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한번 미분, 요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원래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 요렇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양변을 I 하바로 나눌게요. I 하바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ψ는 2n분의 I 하바 곱하기 dx제곱분의 d제곱ψ 마이너스 I 하바분의 I. 그죠? 원래 이제 I 하바분의 1인데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ψ. 그럼 dt분의 dψ의 스타예요. 이거 복속혈례라고 했죠? 자, 그럼 p사의 스타는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I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번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i가 마이너스 i, 여기 마이너스 i가 플러스 i로 자 요렇게 우리 바꿔주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자, 요 값을 자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을 나는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요거 dt분의 d 사이였으니까 우리 어디에 여기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거고요. 요 자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당되는 자, 요 값이에요. 자, 요 값을 나는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면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에 요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제곱이 하나 빠졌는데 자, 제곱이 이렇게 빼주고 자, 없어질 건 없어지고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자, 푸사이 스타 곱하고 푸사이 곱해서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우리 정리가 됩니다. 자, 위에 거식 정리해서 우리 나온 식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2n분의 i 합으로 다시 묶을게요. 자, 묶으면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자, 요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dx분의 dx제곱분의 d제곱, 여기도 dx제곱분의 d제곱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dx분의 d를 하나 꺼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전개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뭘 빼낼 수 있다고요? dx분의 d를 하나 빼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dx분의 d를 빼내면 자, 2n분의 i 합은 어차피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나머지만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갈게요. 자, 요거를 쭉 정리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여기에다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dx분의 d 2n분의 i 하바에 쭉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인테그랄을 하나 앞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 적분이 있는데 우리 적분 바뀌고요. dx분의 d dx 있고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자 인테그랄이랑 인테그랄 dx랑 dx분의 d가 이러면 없어지게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나오는데 근데 우리 파동함수는 자 조건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수렴해야 됩니다.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행실이 좋은 파동함수의 조건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풋사이스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0 나와야 되고 여기 있는 파동함수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결국 0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한 번만 규격화시키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특별하게 우리 현대물리 정도에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전공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값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규격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라고 하는 스토리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제 연산자와 그다음에 우리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상태함수 어떤 파동함수 풋사이가 있습니다. 자, 풋사이의 파동함수,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우리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입자가 파동함수로 표현될 때 이 입자의 위치 x의 기대값은 자, 이렇게 기대값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네요.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우리 x 곱해서 적분해 주면 이게 우리는 기대값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위치에 대한 기대값,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 우리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되지? 우리 좀 이제 다 유도할 건데. 운동량 연산자라고 합니다. 저는 위치 연산자 x는 그대로 우리 x라고 할 거고요. x. 자, 운동량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고. 자, 운동 에너지 연산자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요만큼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우리는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약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때 우리 표현했듯이 운동량에 대한 연산자도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이 운동량에 대한 연산자는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운동량에 대한 연산자는 인테그랄. 자, 근데 우리 운동량 연산자하고 에너지 연산자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x는 우리 미분 연산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요 두 개. 여기 파동함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었었냐면 풋사이스타에다가 우리가 풋사이였었습니다. 근데 요 x는 그냥 가운데에 낀 거예요. 그래서 풋사이스타에다가 풋사이스타 있고 가운데에다 그냥 x가 이렇게 끼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우리 위치 x.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풋사이스타에다가 이번에는 운동량이 들어가 있고 풋사이가 들어가 있고 d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랑 똑같습니다. 얘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얘도 여러분들 풋사이스타에다가 이번에 운동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또 풋사이에다가 dx가 이렇게 표현된 거랑 똑같아요. 앞에다가 x를 곱해서 표현했었던 것들을 살짝 좀 바꿔서 자리만 바꿨습니다. 양쪽에다가 풋사이스타하고 풋사이 갖다 놓고 가운데다가 우리는 연산자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자, 연산자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할게요. 자, 위치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하고 우리 에너지에 대한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파동함수 갖다 주고 갖다 놓고 가운데다가 연산자 갖다 놓고요. 자, 우리 샌드위치처럼 계산해 주시면 이게 우리는 어떤 우리 연산자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위치, 운동량,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여러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 확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확률에서부터 평균값에서부터 기대값이 왜 등장했었죠?
근데 자,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어떤 우리 자유입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자, 이 입자는요, 지금 이 입자, 어떤 입자의 지금 파동함수를 표현한 건데, 자, 이 파동함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운동량이 p, 에너지가 2인 입자를 지금 내가 표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운동량이 p, 총 에너지가 2고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금 파동함수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입자의 우리 파동함수의 수학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으냐 하죠. 정의는 이래요. 기대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자신의 뒤에 오는 양에 대해서 그냥 어떤 연산을 해줄 것이냐, 이걸 우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뒤에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dt분의 dx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다라는 건데, 이때 요 앞에 있는 요 값입니다. 요 값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정의해요. 연산자. x에 대해서 시간으로 내가 미분할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연산자는 뒤에 있는 물리량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해줄 거냐라고 내가 나타내 주는 걸 연산자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거를 잘 보세요. 위에 거를 시간에 대해서 먼저 위치에 대해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그럼 편미분하면 x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파샬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사이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앞에 뭐가 하나 튀어나오게 돼요. 하바 나오고 i 나오고 p까지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똑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p사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자 요거 내가 하바분의 i를 넘길게요. 그러면 p p사이는 i분의 하바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 식을 보니까 좌변에 있는 p라고 하는 운동량은 우변에 무엇과 표현이 가냐 자 이렇게 우리 계산한 거랑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양쪽에 그렇죠? 넘겨서 정리해 보니까 자 이런 의미인 거고 또 우변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에너지는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동량은 파동함수에다가 운동량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파동함수에 요만큼을 계산해 준 거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량은 파동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우리가 운동량이고, 그러면 에너지는 파동함수에 대해서 요만큼 빨간색으로 표현한 걸 계산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파동함수, 뒤에 오는 물리량에 대해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자 요만큼을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 요만큼을 우리는 이거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구장창 계속해서 그냥 나오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운동량을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또는 연산자를 우리 위에다가 햇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연산자는 i분의 하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에너지 연산자는 i 하바의 우리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그럼 운동 에너지 연산자는 우리 아까 요렇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우리 EM분의 P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 제곱에다가 자 요거 그대로 제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EM분의 하바의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항상 계산할 때마다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량 연산자, 에너지 연산자, 운동 에너지 연산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완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꼭 아주 중요하게 외우셔야 될 우리 물리량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산자하고 기대값,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연산자하고 기대값은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미분 연산자가 포함될 때, 미분 연산자는 뭘 이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이런 걸 우리가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는 자 제곱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거 다 우리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런 미분 연산자가 포함될 때에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올바른 입자 순서,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파동함수와 파동함수 우리 복소켤레 함수와 그냥 파동함수를 반드시 양쪽에다가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앞에다 놓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psi 스타하고 psi 곱하면 무조건 상수 나오죠. 실수 나오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무조건 0돼요. 그래서 반드시 양쪽에다가 우리 파동함수의 복소켤레와 파동함수 갖다 놓고 양쪽에 갖다 놓고 미분해 주셔야지. 그게 우리 미분 연산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 연산자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 중간에 운동량 연산자, 에너지 연산자 갖다 놓고 계산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연산자예요. 자, 운동량 연산자, 에너지 연산자, 자, 미분 연산자가 표현되면 가운데다 놓고 샌드위치처럼 놓고 계산해 주는데, 그러니까 임의의 연산자에 대한 기대값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아, 요렇게 가운데다가 연산자 갖다 놓고 계산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 하나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정상 상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정지 상태를 얘기해요. 정지 상태. 즉 무엇을 고려하지 않을 거란 얘기냐면 t = 0예요. 시간에 무관한. 자, t = 0는 또 시간에 무관하다라고 할 겁니다. 자,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먼저 우리 파동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는데, 뭐 마이너스는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빼서 표현하면 우리 지수 관계식에 따라서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항이랑 그다음에 위치에 대한 항으로 내가 따로따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t 있죠? 여기 x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자 앞에 것만 내가 psi로 바꿔주면 자 뒤에 거는 우리 시간 의존 함수. 자, 앞에 있는 거는 위치 의존 함수라고 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시간 의존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을 자, 대문자 psi를 이렇게 바꿔서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자, 우리 요 psi가 이렇게 우리 바뀌어지게 돼요. 대문자 psi가 무엇과 무엇으로? 대문자 psi입니다. 자, 요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면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식이 자, psi. 그렇죠. 위치에 대한 함수와 그다음에 이걸 파이라고도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시간에 대한 함수. 자, 요만큼을 우리가 파이 t라고도 되게 많이 표현합니다. 시간의 함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아, 요렇게 우리 표현이 가능하고 그때 시간에 대한 연을 우리가 뭐가 없다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정상 상태, 시간에 무관한 t = 0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자 밑에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원 정상 상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또 우리 고유값과 고유함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우리 아이젠 밸류, 아이젠 펑션이라고 해서 아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 자, 고유값은 정상 상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해요. 이때 요 파동함수를 만족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의 파동함수를 만족하는 요 파동함수를 우리가 고유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n과 우리 psi의 n으로 내가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우리 양자역학 배우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거의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고유함수 찾기, 고유값 찾기 1년 동안 여러분 그거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무엇에 따라서 우리 포텐셜 우물의 모양에 따라서 고유값 찾기, 고유함수 찾기 놀이를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풋사이야 놀자. 1년 동안 풋사이랑 놀아가지고요. 풋사이 찾는 거, 고유값 찾는 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산자 고유값,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방식, 우리 해밀턴 방정식 또는 고유값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요 값을 만족해주는 요 값을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산자예요. 자, G 풋사이는 GN 풋사이 N이라고 해서요. 자, 요때 요 풋사이를 우리는 고유 함수. 자, 요 값을 만족해주는 것을 우리가 고유 함수라고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 이때 요 값을 만족해 주는 게 우리 고유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함수 찾는 자 놀이. 자, 이걸 우리 총에너지 연산자,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표현들로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때 우리 이거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밀턴 연산자를 만족해주는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자, 이거를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에 우리 해밀턴 연산자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표현해요.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아이하바 파샬 t분의 파샬이 또 우리 해밀턴 연산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요 값이 여러분들 우리 해밀턴 연산자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까먹으셨을 텐데,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이하바 파샬 t분의 파샬 풋사이. 자,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자, 파샬 x의 제곱, 파샬의 제곱, 그 다음에 풋사이. 플러스 v 풋사이가 슈레딩거 방정식 2 풋사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 뭐 맞는 것 같냐면, 여러분들, 요만큼에 해당되는 식을 보세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식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뭐만 빼면, 요거예요, 요거. 자, 요만큼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 C랑 여러분들 V까지 더한 값. C, 우리는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자, 이렇게 해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값이 나와져 있어서, 2는 그 뭐랑 같습니다? 자, 얘랑 같은 값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해밀턴 연산자는 총에너지 연산자라고 해서, 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위치 연산자, 운동량 연산자, 그 다음에 우리 포텐셜은 특별한 연산자 없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연산자, 자, 총 에너지 연산자, 해밀턴 연산자.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표현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여러 가지 관측 가능한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관측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또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반드시 이것도 이제 전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관측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기대값이 반드시 실수여야 돼요. 실수. 그럼 이때 기대값이 실수인 연산자를 우리가 무슨 연산자라고 하냐면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에르미트 연산자는 나중에 이제 3장에서 우리 양자역학의 이론책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에르미트 연산자. 옛날에는 허미션 연산자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거의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한 특징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자, 한 물체에 의해서 우리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입자를 우리는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입자가 파동함수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되는 파동함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파동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파동함수는요. 얘는 되게 넓어요. 즉 파장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파장은 정확히 측정 가능하지만 위치가 어디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측정이 우리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지만 파장은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자 이렇게는 극단적으로 이건 중간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측정되면 얘는 좁은 파군이라고 해서 위치는 좀 정확합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내가 측정할 수 있을 거지만 파장이 되게 짧아서 파장이 되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위치가 되게 좁아요. 위치가 좁으면, 여러분들, 파장이 되게 우리는, 위치가 좁으면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는 파수와 우리 파장은 반비례인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치, 델타 X가 좁으면 파장이 되게 작아요. 파장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좁으면. 그럼 파장이 작다는 얘기 파수가 되게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델타 X와 델타 K는 우리가 자 우리 서로 우리 불확정 둘 다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건데 자 이때 이렇게 관계식을 표현해 주니까 파수는 람다분의 2파이 근데 우리 또 우리 분모 분자에다가 플랑크 상수 곱해주면 플랑크 상수 그러면 우리는 람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랑크 상수분의 2파이 자 이거 다 뭐 곱해준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 플랑크 상수 곱해준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 플랑크 상수 곱해줍니다. 그럼 요만큼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얼마로 하바분의 1로 바꿀 수 있었고요. 요만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냐면 우리 운동량 P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하바분의 P 가능하고 자 이때 자 이걸 바꿔 써주면 자 두 개의 곱한 것이 우리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 이런 의미였었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P 2분의 하바보다 절대로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즉 위치와 운동량은 둘 다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에너지와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진동수 측정의 불확정성이에요. 즉, 진동수는 시간의 역수잖아요. 그럼 진동수가 정확하게 측정되려면 시간이 불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반비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로 표현하자면, 그럼 여기다 양변에 내가 H를 곱하면, 누가 우리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우는 에너지를 바꿔주고 넘겨주면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좀 수학적으로 우리 가우스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줍니다. 정교함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자 이것도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도 자 이렇게 표현해서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까지가 우리 양자역학 첫 번째 시간 파동함수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이 너무 새로운 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조금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배우는구나. 입자가 원자 속에 있으면 파동함수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측정한 값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좀 받아들이는 좀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함수 양자역학 첫 번째 시간 파동함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